제가 이제 나머지 시간은 제가 이제 사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의 이야기를 할 건데 그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how to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진짜 간절하게 이걸 원하잖아요. 그런 방법은 어때요? 저절로 생기는데 다들 그냥 가입만 하면 그냥 비전이 있다고 하면 그냥 다 돈을 버는 줄 아세요. 근데 저는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로또도요, 매주 가갖고 사야 되더라고. 그 시간 안에. 그 놓치면 그 주에 끝나더라고요. 저는 로또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행을 좀 바라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지나고 났더니 그 로또도 굉장히 정성이 들어간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이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희 앞전에 저희 그룹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쌍방향이에요. 어떤 일을 진행을 하는데 속도감을 맞추는데도 같이 맞춰야지 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진행을 어떻게 했었냐면요. 맨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요. 저는 네트워크에 경험이 있었습니다. 경험이 있었는데 기준점이라 이런 거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저희 그룹장님을 만나고 저희 엔젝테를 만나면서 제가 정확한 기준점이라는 게 생겼는데 적어도 제가 잘 알았던 건 뭐냐면 마케팅은 좀 알았어요. 마케팅을 처음에 들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잘하는 건 그거 조금 잘해요. 마케팅을 들었는데 이 오토십 보너스 야 이거 한 팀만 잘해도 받을 수 있구나. 22.2% 완전 대박이다. 이라는 건 이해는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보너스를 들었을 때 대실적에 직급을 가려고 했더니 시니어 디렉터가 대략 몇 점이에요? 한쪽에 1800, 한쪽에 900. 그러니까 뭐예요? 이쪽이 2개, 이쪽이 하나야.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이쪽에 팀을 많이 넣어야 되겠다. 2명을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래서 저는 여기다 딱 2명을 추천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2명을 추천하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보다 더 잘하는 분이 나와버린 거예요. 좀 빠르게. 예.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후원 활동을 하면서 진행이 됐고 제가 이 마케팅을 들어봤더니 매출이 누적 2월이 된대요. 만약에 누적 2월이 안 되고 예를 들어 사주 합산이라든지 한 달 한 달에 마케팅이 진행이 되는 마케팅이었다면 제가 세 번째 추천을 하는 사람은 어디다 넣어야 돼요? 여기다 넣어야 되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2명도 어떻게 여기다 2명을 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2번을 이쪽에다 넣겠죠. 왜냐면 수당을 빨리 받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 마케팅이 대실적 누적 2월이 되고 직급 갈 때도 포함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달수를 넘겨서 2월 달에 제가 2016년 2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여기 소실적에 한 명을 넣었어요. 사실은 이 한 명 넣은 사람이 커피를 먹겠다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 김기복 사장님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추천을 했고 저는 이 팀의 매출이 대략 그때 첫 달에 기억은 안 나요. 제가 그때 이게 뭐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게 일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첫 달에 한 5, 6천만 원 정도가 매출이 발생이 됐나 봐요. 그렇게 해서 이 팀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저는 2월이 돼서 어떻게 됐어요? 소실적에 4개만 하면 직급을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도 되게 인맥이 없었기 때문에 4개를 어떻게 해? 그 5개를 어떻게 해? 와, 진짜 어떻게 큰일 났다라고 했는데 그냥 저 평상시에 하던 대로 그냥 계속해서 저는 그냥 입에 달고 살았어요. 한 명만 소개시켜줘. 커피 한 명만 소개시켜줘. 그 전에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제 스폰서님이 말하기를 커피 먹는 사람들 소개받아라고 얘기했길래 커피 좋아하는 사람 소개시켜줘.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한테도 커피 먹는 사람 하나 소개시켜줘 하도 그랬더니 한 명 커피 먹는 사람 소개시켜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분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누군가 이제 또 한 분한테는 바이너리 마케팅인데 대박이야, 커피야. 일단 등록 먼저 해. 그랬더니 그분이 또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매출들을 뭐 이사장님도 이렇게 추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달에 직급을 갔습니다. 첫 달에 직급을 가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제가 시작을 했을 때 카드값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이 시작을 했을 때
가장 어려웠을 때 제가 이 사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198만 원이 진짜 한 1억 9,800만 원 같았었어요. 그리고 114만 3천 원은 144만 원. 야, 이 오토십을 다음 달에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의 부담이 되게 컸기 때문에 12개월 할부로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달에 달을 넘겨서 이걸 만들었더니 제가 예를 들어 직급을 달성했을 때 한 200 얼마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일단 1차적으로 카드값이 해결이 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와, 다행이다. 내가 긁은 카드값은 갚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사업을 비즈니스를 진행을 했냐면 내가 추천한 사람들이 카드값 벌게. 내가 추천한 사람들이 카드값 벌게. 그러면 좀 능력이 좋은 분들, 잘하는 분들은요. 양쪽의 팀을 펼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일을 진행을 잘 못하고 이렇게 매출이 빠르게 발생이 되지 않는 분들은요. 대실적에 누적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제가 했던 방법이었기 때문에. 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한 게 아니라 한 달은 누적받고 그 다음 달에는 직급을 갖기 때문에 이분도 똑같이 김기복 사장님도 첫 달에는 누적시키고 그 다음 달에는 새로운 매출을 발생을 하면서 첫 직급을 갔어요. 그랬더니 직급을 가더라고요. 우리 이쪽 팀에서도 한 분 한 분씩 그런 식으로 직급을 갔더니 직급을 가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라고 해서 그거를 무한복제. 가입하고 2달 안에 패스트 보너스를 받게 하자. 가입하고 2달 안에 이분들이 카드값을 벌게 하자. 그걸 그냥 복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잘 따라오는 분이 있고요. 안 따라오는 분이 있어요. 저는 조금 처음부터도 제 말을 안 듣는 분들은 그냥 좀 냅뒀어요. 왜냐하면 강압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특히 이때 제일 말을 안 듣는 분은요. 평상시 영업을 잘했던 사람들. 나 능력이 좋아. 나 마당발이야. 이런 분들은요. 말 되게 안 들어요. 와서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내가 살은 연륜이 너보다 더 많은데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너네들 돈 받으려고 대실적으로 누적하라고 그러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해요. 다 그래요, 다. 10명을 만나면 8, 9명이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사장님이 여기에 들어가든 여기에 들어가든 저는 똑같습니다. 저는 똑같아요. 파트너들이 대실적에 들어가든 소실적에 들어가든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레그를 나누는 이유는요. 그들에게 혜택을 받으라고 하는데 대부분 사장님들이 오셔서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냅뒀어요. 그랬더니 막 대실적이 막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소실적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저희 파트너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내가 얘는 일을 못해. 얘는 능력이 없어. 얘는 아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여기다 넣더라고요. 여기는 똘똘해. 영업도 잘해. 마당발이야. 보어망이야.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었어.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랬더니 스폰서들이 알아서 하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냅뒀어요. 그랬더니 한 달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 여기가 대실적, 여기가 소실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저희는 일을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쪽으로 일을 집중을 하겠죠. 미팅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매출이 늘어나니까 그분은 여기가 대실적이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소실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소에 그거는요 결정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대소는 바뀔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머리 쓰니까 안 되니까 나중에 뭐 니네는 스폰서는 일을 하는 거니 안 하는 거니 왜 안 도와주니 이러지만 저희도 누군가가 후원할 사람이 나오면 여기에 넣을까요? 여기에 넣을까요? 저는 여기다 넣어요. 저는. 왜? 잘하는 팀들에게 한 명이라도 더 공유를 받게 하려고. 내가 추천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 사람보다 네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기다 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마케팅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 사업을 잘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이 코앞만 봐요. 뭐? 추천 수당과 후원 수당. 당장 발생되는 수당만 보다 보니까 본인들이 큰 직급을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가장 잘하는 거 뭐야? 잘하는 방법 뭐야? 저는 그냥 마케팅대로 순리대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 제가 한 3년 넘게 진행하면서 대부분의 저희 아까 말했던 잘난 사람들이 일을 못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팀들을 갈 때 이런 것들을 복제했고 저를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저는 거기 가서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막 잘난 척하는 분들은요. 제가 가면 야 말하지 마. 내가 다 할게. 얘기하고요. 제가 아 그랬고요. 그럼 그건 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어떤 힘이 생길까요?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진짜 입 다물고 있었어요. 셋다 마스 하고 그냥 시키는 거 하고 가갖고 그냥 뭐
따라서 커피 따라주고 제가 그거 했어요. 전산 등록해주고 그냥 뒤치다거리 해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누군가는 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잘 따라온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분들 잡고 일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자존감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스스로 자존감을 키우는 일을 했었고요.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사업이 되게 잘 됐는데 이렇게 승승장구했으면 제가 로얄 크라운에 갔겠죠. 근데 중간에 당연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잘난 척을 하는 사람들은요, 일 못하세요. 왜냐하면 본인의 성향에 맞지 않고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내가 잘났어 하다 보니까 호흡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떠나가면서 오히려 이런 분들, 말 잘 듣는 애들, 이 분들 여기다가 이제 이 분들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말 잘 듣는 친구랑 그냥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장님도 직급을 가는 데 있어서 본인의 첫 직급을 가고 두 번째 이유진 사장님을 만났거든요. 이유진 사장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냐면 이분의 소실적은 여기에요. 이유진 사장님을 만났어요. 이제 사업의 시니어 디렉터가 됐고 브론즈 직급을 가야 돼. 사장님들을 어디다 넣겠어요? 딱 봤는데 네트워커래. 일도 좀 잘하게 생겼어. 사장님 여기 라인에 넣을 거예요? 여기 라인에 넣을 거예요? 시니어 직급은 이미 갔습니다. 속마음은 어때요? 소실적에 넣고 싶죠? 그런데 가감하게 대실적의 라인에 넣습니다. 그러면서 대실적 팀들이 더 커지고 그러면서 이게 팀이 정확하게 자리를 잡아가니까 시간 속에서 이 사장님은 어디 일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직급을 가게 된 거지 처음부터 본인의 욕심을 부린 게 아니라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진행을 하면서 대실적과 소실적이 있는데 저는 이쪽이 대실적이었었어요. 계속해서. 대실적이었는데 어느 날 사업이 잘 안 되고 하면서부터 팀들이 와해가 되고 뭐 이러면서 다시 잘 꾸려갔을 때는요. 이쪽이 대실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도 박영심 사장님이나 이런 제주도 사장님들을 어디다 넣었을까요? 네, 대실적에 넣었어요. 왜냐하면 그들끼리 힘받고 가라고. 왜냐면 서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제가 끌고 갈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분들이 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라도 후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소실적이 아니라 대실적에 넣은 거예요. 그럼 대실적에 넣다 보니까 김기복 사장님도 에너지가 있죠. 그 팀들이 일이 잘 되니까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팀들끼리 같이 쉽게 말해서 같이 도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큰 영향력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분들의 힘으로 팀워크로 팀을 꾸려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와 대박. 정말 한 사람도 추천 못할 것 같았던 그런 사람들도 추천을 하기 시작했고 일이 진행이 서로 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쪽 팀 잘 되니까 저도 제 비즈니스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저는 뭐 하고 다녔냐면요. 저는 여기에서 기운 받고 후원 미팅하고 여기서 세미나 하고 저는 뭐 했냐면 저도 개인 미팅을 하고 다녔어요. 저는 저 노래방 미팅도 진짜 많이 다녔어요. 사업이 잘 됐을 때 멤버들이 노래방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나왔는데 한 6개월, 1년이 지나니까 다 그만두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이 지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예전에 가입했던 명단들을 다시 다 리스트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세미나가 다 끝나고 미팅이 다 끝나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노래방 가면 다 있잖아요. 그냥 다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고 할 일 없고 이럴 때는 거기를 갔어요. 가서 계속해서 저의 스토리를 얘기하고 그룹장님, 대표님들 사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뻐졌다, 이렇게 좋아졌다라는 걸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제품은 너무 좋아. 제품은 너무 좋아. 결국은 그런 리스트들을 몇 군데를 통해서 한 3개월 만에 제가 한 198, 한 10명 정도는 다 뽑아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분들이 먹었기 때문에요. 그분들한테는요, 소개해달라 그러면요, 일은 안 해도 소개는 겁나 잘해요. 그리고 누가 놀러 오잖아요. 그럼 자기네들이 말 더 많이 해. 아 이거 장난 아니야 이러고 본인들이 더 소개를 많이 해요. 마찬가지로 그 리스트를 통해서 예전에 우리 되게 유명한 족조기 족발 그 사장님도 등록하셨다가 가셨거든요. 다시 제가 낮에 할 일 없을 때 예를 들어 저녁에 밥 먹으러 글로 갔어요. 가서 제 스토리 제 자랑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도 3개월 제가 꾸준히 갔더니 다시 등록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했던 팀들을요 제가 다 다녔어요. 그분들에게 사장님들은 항상 소개만 해달라고 그러고 안 가는데 저는
저는요, 제가 찍어서 제가 갔어요. 누구 좀 불러줘. 사장님 그때 그 파트너 누구 있잖아. 그분 좀 전화해봐. 지금 오라고 그래. 내가 족발 쏜다고 그래. 막 이러면 또 와요. 족발 먹으러 와. 이러면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했고, 그때 사장님이 했던 언니 있잖아. 언니 좀 불러줘. 언니 그때 사장님 그 되게 예뻤던 동생 있지. 그 동생 좀 불러줘.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다 명단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다시 그분들이 다 등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제가 또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아니 시간이 많아요. 남아요. 그런 시간에는 주로 가게 하는 사람들은 다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부동산 하시는 분들, 미용실 하시는 분들, 네일아트 했던 분들은요. 그 시간에 가서 일하는 데가 손님이 있어. 아 지나가는 길에 들렸어. 안녕. 이러고 그냥 가시면 돼요. 근데 손님이 없어. 그러면은 마침 잘 됐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커피 한 잔 주려고 왔어. 그러면서 그냥 제 커피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각자 개척하는 방법은 다 각자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모르는 집에 문 열고, 안녕하세요, 커피 홍보로 왔어요. 이건 못해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뭐 부동산 거래를 했다든지 옷을 샀다든지 예를 들어 뭐 네일을 했다든지 이렇게 몇 번이라도 이렇게 트인 집은요 이렇게 약간 능청스럽게 지나가는 길에 나 오늘 한가해 이러면서도 들어가고 그냥 오늘은 왠지 여기 오고 싶어서 왔어 이렇게도 하고 사장님 보고 싶어서 왔지 이렇게도 얘기하고 하면서 그분들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들을 다시 등록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도 안 됐을 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여기 이 팀들의 매출을 맞춰야 저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매출을 새로 넣어주니까 위에 있는 팀들이 다시 또 에너지를 받죠. 그래서 그 중에 누군가는 직급 가는 사람이 나오고 나의 매출로 내가 같이 후원하는 매출로 인해서 에너지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이 일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대실적 팀들이 이제 잘 됐어요. 잘 되고 그랬을 때 이분들을 어떻게 했었냐면요. 초반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좀 일을 잘할 것 같아 라고 하는 분들은요. 한 3개월 정도는 바짝 붙었어요. 들들 볶는 거죠. 명단 내놓으라고 바짝 붙어서 그분들이 빠르게 뭐 할 수 있도록 시니어 직급을 갈 수 있도록 다이렉트로 붙어가지고 계속 짰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중에 중간 리더가 누군가 후원 미팅을 하고 미팅을 하잖아요. 저는 그 뒤에서 계속 BV 체크 현황하고 정말 한 명, 두 명 추천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분을 만나서 빠르게 푸시를 하는 거죠. 사장님 이렇게 됐을 때 사장님 수당이 어떻게 되고 사장님이 알지도 못한 누군가가 후원이 됐고 이렇게 우리가 진행이 될 거다. 조금 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맑게 알아듣고 할 것 같은 사람들은요. 정말 더 많이 붙었어요. 더 많이 붙어. 근데 했는데 아유 나는 먹어보고 이거 나는 효과가 있어야 돼 이런 분들한테 막 푸시하면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두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후원이 됐는데 사장님도 한번 소개해보겠냐라는 거를 안내하는 거를요. 그렇게 해서 잘된 대실적 팀들은요. 계속 저는 뒤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후원 미팅을 한 게 아니라 뒤에서 제가 어떤 서포트 역할을 했고 잘할 수 있는 방향 제시 그러면서 저희가 했던 건 세미나 그 다음에 팀 미팅, 그런 것들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작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룹장님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언제쯤이면 이런 문제 해결을 하는 걸 안 해도 될까요? 미팅하는 거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이런 상담하는 게 힘들어요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룹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수진 사장님 같은 분이 나오면 편해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룹장님 좋겠다. 내가 이렇게 알아서 커버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왜냐하면 저는 어떤 일이 생기면요. 그룹장님이나 저희 스폰서님한테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제가 문제 해결을 최대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게 헷갈리고 정말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미팅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 뭐 얘기 누구 싸웠어 누가 동거래로 뭐 이랬어 저래 이런 거 굳이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누가 힘들대 가정사고 어때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얘기들을요 저는 최대한 걸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사장님들도 진행하면 파트너들이 무분별하게 그런 미팅들 많이 하죠. 상담 많이 하죠. 부부싸움 한 것부터 카드값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집안에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했지만 다 각자들의 숙제지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커버하면서 그랬는데 그룹장님이 팀에 이순인 사장님 같은 사람이 나오면 편해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저께 이진희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진희 사장님한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진희 사장님 팀에
이진이 같은 사람 나오면 될 거다. 그때까지만 고생하자. 그런데 저는 지금 되게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셀프 리더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이건 시간이 다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사업한 지 사장님들 3년 넘은 사람 별로 없죠. 3년 넘고 팀들이 생기면요. 자동적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 처음 시작했을 때 1년 동안은요. 매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매출 좀 발생했으면 좋겠고 어디 가서 추천했으면 좋겠고 매출이 좌우에 어디가 모자라 저기가 모자라 이런 것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리고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면요. 팀들의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누가 싸우고 누군 얘 때문에 싫다 그러고 누군 얘 때문에 싫다 그러고 얘 꼴도 배기 싫다. 쟤는 왜 저러냐. 나하고 맞지 않다. 난 얘하고 일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일들로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이요. 한 1년 지나니까 좀 어느 정도 많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이게 다 그냥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힘든 거 과정이구나. 내년 지나면 또 다른 고민. 그 해 지나면 또 다른 고민. 저는 지금 매출로 고민을 안 하거든요. 사장님들의 성장, 나처럼 빨리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한 고민. 그래서 각자 고민하는 게 달라진다라는 거. 모든 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지금은 제가 속도를 내고 있어요. 빠르게 직급을 가야 되니까 말도 빨라지죠. 이게 지금 제가 말을 천천히 하는 거를 배워야 되는데 말을 천천히 하다 보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고 일이 시간이 많이 진행이 될까 봐 제가 말을 빨리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보고 할 얘기는 많고 나오기 전에는 정말 떨리고요. 나 이거 시간 한 20분만 하고 도망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오는데 막상 사장님들을 보면 하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진심이고 지금 겪고 있는 거를 빠르게 전달하고 싶으니까 말이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저도 이제 전략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대실적에 있는 사람들 너네 잘하니까 나 일 안 해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네, 다 큰 자식들도 뒤치다꺼리 해줘야 될 게 많아요. 결혼한 자식들도 문제가 많죠. 네, 해결해줘야 될 거 많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딱 자식 키우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대실적 팀들이 사람들이 더 늘어나면서 저를 어떤 팀 미팅이나 어떤 미팅들을 요구하는 게 많은데 제가 대실적 팀들은 개인 미팅이나 쫓아다니는 미팅은 사실은 못 해드려요. 그 대신 그분들은 세미나나 팀 미팅을 요청하시면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일주일을 봤더니 세미나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럼 난 도대체 언제 이래? 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각자가 방향을 잡아가는 거에 따라 달라요. 어떻게? 내가 부르짖으면 돼요. 그럼 저는요. 월요일날, 목요일날엔 나 인천지사 있어. 그러면 그때는 나를 요청하는 사람을 미팅을 해줄 거야. 그게 대실적이든 소실적이든 상관없습니다. 요청하신 분들이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는 분들에게 미팅을 해주는 거고요. 화요일날 나는 강남에 있을 거야. 강남에 오는 사람만 미팅 해줄 수 있어. 라는 걸요. 제가 한 1년 동안 부르짖으니까 어때요? 자연스럽게 그날에 오는 사람들이 미팅을 붙이는 거고 저는 외부에 못 나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다 숙지를 하고 그때 내가 어디에다가 조인을 해야지라는 걸 사장님들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수요일날 금요일날 같은 날에는 제가 유동적으로 미팅을 진행을 합니다. 그때 전체 저희가 세미나에 나오면 세미나가 스케줄에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예를 들어 아산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산에 세미나가 있는데 아산에 가야 되는데 저한테 또 다른 미팅들이 요청 오는 거예요. 뭐 평택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그럼 저는 어떻게 했냐면 끊임없이 그분을 아산에 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아산에 왔으니까 저는 이쪽에선 세미나를 하고 그분의 미팅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분의 그 세미나가 끝나면 개인 미팅을 해드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일산에 제가 세미나 센터가 있기 때문에 세미나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럼 파트너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일산에 오는 걸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안 와요. 그럼 저는 개별적으로 그 지역에 가까운 사람들이라든지 그 지역에 일산에 누가 있어 라는 분들을요. 제가 전화합니다. 그러니까 전화 오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전화해서 조인하라고 미팅 붙이시라고 거기 오시라고. 내가 갈 건데 2시에 시간이 세미나하고 뭐 애프터 해드리겠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부랴부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약속을 잡고요.
초청할 사람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내 비즈니스예요. 내 일이잖아요.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한다면 그 세미나에 충분히 나의 대실적 팀과 소실적 팀으로 같이 운영이 돼서 일을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꾸준히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수혜자가 딱 한 명이 나왔어요. 평택에 사시는 사장님 파트너가 저의 3대예요. 병강복 사장이라는 분이 있으세요. 그분은요, 제가 추천한 1대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분의 2대, 3대예요. 근데 그분의 개인 미팅을 막 다 해줄 수가 없다 보니 저는 이 사장님의 성품을 본 거예요. 어떤 분인가. 제가 아산에 초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시더라고. 아, 이분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네. 라는 거에 있어서 제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다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먹었고, 그분에게 어떤 미팅들 세미나에 아산에 와라. 그 이후에 미팅을 잡아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분은 정확하게 그 미팅을 잡으셨어요. 잡았는데 제가 미팅을 가봤더니 뭐 미용실 개척하는 미팅에 저를 데려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싶어서 사장님 너무 잘하셨다. 저하고의 약속을 깨지 않기 위해서 이런 미팅을 잡으셨군요. 근데 다음에는 사장님이 커피 맛 이렇게 더 진행을 한 다음에 붙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갔더니 뭐 커피 맛은 봤는데 예를 들어 아니에요 저를 거부하는 분들. 근데 그분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냥 제가 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미지만 주고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장님한테 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사장님 너무 잘하셨어요.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와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음에는요, 그 사람에게 내 자랑 조금만 더 해놔봐. 그러면 아마 그래도 제가 누구야? 라고 하면서 제 얘기를 들을지도 몰라요. 라고 얘기했더니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는 조금 막 미팅을 제가 소위 말해 개 끌려다니듯이 미팅을 막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달이 됐더니 생각보다 너무 준비되어 있는 미팅들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미팅을 잡고 결과에 떠나서 사인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미팅들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이 사장님한테 끝나면 받는 피드백을 하고 이 사장님이 미팅하는 방법에 다 마찬가지로 저희 미팅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런 거죠. 커피 얘기하면 커피 갖고 오고 비타민 얘기하면 비타민 뜯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미팅할 때는 전화 받지 말고 그래도 내가 그래도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좀 끄고 이렇게 해줘라 라고 했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2달 정도를요 진짜 막 미팅을 하루에 5-6개씩 막 끌려다녔어요. 단 제가 아까 말했던 이런 세미나에 왔기 때문에 그 미팅들을 접목시킨 거죠. 저도 아산에 갔다가 온다든지 화성에 갔다가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인을 해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그런 미팅들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저희 팀들한테 그 사장님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노하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가 와서 봤더니 나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스폰서가 난데 보니까 직급도 높고 그러니까 막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차피 그날 하루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었기 때문에 되는지 안 되는지에 상관없이 자기는 다 데리고 다녔대요. 그래서 내가 미팅을 하는데 거절당했을 때, 안 들었을 때 그거를요 다 녹음을 하셔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어떻게 미팅을 하는지를 보셨대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똑같이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상황이 다르고 이때 상황이 다르구나. 이렇게 거절을 했더니 끝까지 물고 앉아갖고 얘기를 하는구나. 듣기 싫어할 때는 그냥 딱 덮는구나. 라는 거. 이렇게 말을 빨리 하는데 제가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미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미팅은 차분하게 하는 걸 보셨대요. 그러면서 그 2달 동안 그걸 다 내가 하는 미팅들을요 동작이라든지 녹음을 해서 다 보고 그걸 캐치를 하고 그 다음 달부터는 지금은요 너무 후원 미팅이나 복제를 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내려가지 않은 지 2달이 넘었는데 매일 정말 198만 원의 후원 미팅을 통해서 아니면 본인의 신규 추천 그 다음에 그 미용실 개척했던 데라든지 제가 가서 후원 미팅을 했던 분들을요 사후 관리를 통해서 그분들을 꾸준하게 소위 말해 우리가 가르쳐주지도 않는 뎁스 관리를 하시면서 일들을 진행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은 진짜 내가 열심히 도와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리고 빠르게 제가 한 분만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김남옥 사장님 있습니다. 김남옥 사장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사업한 지 2년이 넘었어요. 3년이 다 돼가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얘기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제가 사실은 좀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편하고 내가 정말 우리 이모 같아서 언니 같아서 좀 막 그래요. 똑바로 좀 하라고 제발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받아주세요. 근데 받아주는데 이 사장님도 그냥 개척을 생각 없이 그냥 다니세요. 근데 생각이 없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자존심도 상하고 힘들고 그러지만 그냥 본인이 그런다는 생각으로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옷가게를 갔는데 정말 우리 여기에서 바라는 일 잘하는 몽타주 그런 분이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한 번만 가줘 했는데 그동안 이 사장님이 잘했던 거 그분에게 꾸준하게 커피를 먹고 인젝타가 뭔지를 안내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를 초대를 해서 갔더니 저에 대한 이제 어쨌든 설명을 듣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줘서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등록을 했는데 그 뒤에도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사후 관리들을 잘했던 건 김남호 사장님이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커피를 먹고 한 2달이 지났을 때 제가 다시 가서 만나봤는데 저는 뭘 봤냐면요. 그분의 인성을 봤어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분들하고 미팅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어떤 대화 속에서 김남욱 사장님이 어떤 실수를 했고 저희가 했었던 그런 부분들을요. 그냥 대처를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 인성이 괜찮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일머리를 안 해.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이렉트로 빠르게 붙어주는 거죠. 어떻게? 그분이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 레그를 짜고 하는 거는 누가 해요?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게끔. 한 명만 소개해봐. 누구한테만 얘기해봐. 막 그렇게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한테 얘기해봐. 어디 오라고 그래. 그 다음에 그분들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관리를 또 김남욱 사장님한테 어떻게 먹는지가 알려줘. 가서 따로 얘기해 드리세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그 사장님이 첫 달에 시니어 디렉터를 달성을 했는데 막판에 저희가 추천 보너스라는 게 생기면서 매출이 이제 더 발생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했었냐면 저는 마케팅을 알기 때문에 소실적이 아니라 대실적으로 누적시키는 플랜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다음 달에 어떻게 됐어? 자연스럽게 직급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소실적에 5개만 어차피 유지하니까 5개만 더 하면 브론즈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브론즈 그림을 그리면서 그 사장님이랑 대화를 통해서 그런 분들 조금 일머리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리더들은 볼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다이렉트로 붙어가지고 일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나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이 팀들이 팀워크가 맞춰서 잘 돼야 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일을 조금 할 줄 아는 사람들한테는요. 제가 저만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 스폰서를 티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남호 사장님이 어떻게 티업을 했냐면 그러니까 티업은 파트너만 하는 게 아니고요. 스폰서도 저는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남욱 사장님은 2년 동안 우리 회사에서 꾸준하게 시스템을 참석을 하고 약속을 지켰던 분이다. 신뢰감이 가는 분이다. 나는 이분이 성공할 때까지 나는 북한이라도 따라가서 나는 후원활동을 할 거다. 그런데 그중에서 내가 사장님을 찍었다. 사장님하고 난 함께 갈 거다. 사장님이 도와달라는 거는 김남욱 사장님이 도와달라는 거기 때문에 나는 거기 미팅은 다 하겠다. 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나에 대한 것도 올라가지만 김남욱 사장님이 이런 역할을 했구나라는 걸 알면서 자연스럽게 그 두 분도 신뢰감을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나만 잘났다고 얘기하면요. 나만 피곤해져. 그쵸? 제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자연스럽게 파트너들의 티업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해드리고 제가 이제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분이 초과가 됐는데요. 한 가지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이달에는 저희가 이달이 뿐만이 아니라 올해는요. 엄청 큰 엔젝트에서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마음 먹고 한 목소리 한 방향으로 낸다면 사장님들 다 같이 성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현무를 좋아하진 않는데 전현무가 어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집중이란 말을 너무 쉽게 한대요. 놀 거 다 놀고 연애할 거 하고 실컷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책상 앞에서 3-4시간에 집중하는 게 집중이 아니랍니다. 집중이라는 건요. 내 삶의 모든 그러니까 목표 하나에 집중하면서 그 밖에 나머지 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포기하는 게 집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정말 내 인생을 바꾸고 싶고 정말 이 안에서 돈을 벌고 싶다면 저는 집중할 때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집중을 해서 가속도를 붙일 때라고 생각을 하고 사장님들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저희
다 함께 한 목소리 한 방향으로 같이 다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